안녕하세요. 저기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집이 어디세요? 저희 집이요? 네. 저희 집은 유라시아대로 동쪽 끝에 있습니다. 네? 잘 찾아오세요. 네. 저기 두 번 마음에서 들어서 그러는데요. 집이 어디세요? 저희 집이요? 네, 저희 집은요. 북위 38도 05분 27초랑요. 동경 129도 30분 25초로 찾아오시면 돼요. 네. 네, 거기서 돼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시대의 차도남 황동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1사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네. 정말 차갑죠? 차도남의 전형입니다. 네. 예, 오늘은 아까 전 보신 영상처럼 네.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예, 이번에 상황에 따라서 한마디로 공간 규모에 따라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이제 교과서를 찾아보면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고요. 네. 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 표현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한번 나와 있어요. 이 공간 규모에 따라 어떻게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를 얘기해야만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목적은 지도나 이런 걸 보는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위치를 배웠는데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누구처럼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간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규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선생님처럼 선생님의 댁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만날 장소, 우리 어디서 만날까? 해서 만날 장소가 어디로 정하자 이렇게 좁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네. 그래서 좁은 지역을 우리 동네나 이런 지역 좁은 지역을 설명할 때 쓰는 방법.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반대로 저기 세계에 있는 친구한테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이러는데 저 뭐 잠실동에 살고 있어요. 이러면 그 외국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 외국 친구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넓은 규모죠. 세계적인 규모, 이렇게 큰 규모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걸 한번 나눠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안경 쓴 남자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말에 너희 집에 놀러 갈게. 중학교 땡땡 중학교에서 출발할 거야. 어떻게 가면 돼? 정신여중이라고 하죠. 정신여중에서 출발할 거야.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친구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네네. 자, 봅시다. 주말에 너네 집에 놀러 갈게. 우리 학교에서 출발할 거야. 자, 일단 규모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규모가 어떻다는 거죠? 공간 규모가? 좁은 규모. 그렇죠. 좁은 지역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네, 좁은 지역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때 보통 쓰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무슨 동, 뭐 무슨 빌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한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죠. 그 땅 원래는 그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뭐 이런 표식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죠. 랜드마크. 뭐 우리나라 말로는 땅 표시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상징물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유명한 상징물이나 아니면 뭐 역사적 장소도 되고요. 아니면 높은 빌딩 이런 것도 되고요. 뭐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데는 뭐 유명한 슈퍼 앞이라든지 뭐 거대한 나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조형물 뭐 이런 것도 동상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렇죠. 거기가 어딘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징물들을 랜드마크라 그러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세계적인 규모로도 이건 볼 수 있는데요. 뭐 자유의 여신상 하면 바로 뉴욕이 떠오르죠. 그렇죠.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없는 사람들도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봐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엘페탑은 어디 있죠?
자, 프랑스 파리에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입니다. 아마 그쵸. 여러분들 게임 해봐서 아마 아. 랜드마크 건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건설? 네.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네. 유명한 랜드마크가 한 두세 개 있어요. 네, 뭐 저는 있죠? 저는 예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구리 앞에서 만나. 그쵸. 근데 요즘은 너구리. 잘 몰라요. 알 수도 있죠. 로땡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롯땡월드. 네. 롯땡월드. 롯땡월드의 그 캐릭터 이름이 로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네. 너구리 앞에서 만나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알아듣고 왔어요. 그게 너구리인지 모르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문제는 네, 너구리. 그 지팡이 들고 있는 네. 그게 뭐 다람쥐라는 애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너구리는 우리 동네 사람끼리 알지만 뭐 롯땡 타워 앞에서 봐. 네. 그러면은 네. 아마 서울 시민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서 그쵸. 찾아볼 거예요. 롯땡 타워. 아니면 우리 학교는 아주 상징물이 하나 있죠. 바로 앞에 뭐 종합운동장에서 봐.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상징물들을 이제 랜드마크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랜드마크를 이제 사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은 뭐 G땡25 뭐 뒤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설명을 이제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그치. 이렇게 다 그쵸.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좁은 지역의 위치를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또 어른들은 또 이 랜드마크 중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뭐 관공서나 아니면은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 뭐 지하철 출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만날 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우체국이나 무슨 뭐 구청, 이렇게 뭐 시청 이렇게 관공서 이름을 대거나 네네. 뭐 신천역 2번 출구. 신천역 그 노래가 몇 번 출구죠? 이제 세내역이라 그래요. 그죠? 잠실 네, 세네요. 잠실 세내역. 네. 3번 출구 앞에서 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한번 다른 외국인 친구가 물어보네요. 네. 안녕, 외국에서 여행 왔구나.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나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쓸 수 있어야겠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배워도 크게 담아간 거다, 크게 뭐 이익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죠? 자, 반대로 이제 규모가 아주 커졌죠. 세계적인 규모죠. 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네 나라는 어디에 있어 이러는데 서울에 있는 데 있어요. 뭐 이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저번에 여러 선생님들이 소개한 방법이 있었죠. 네. 주변의 대륙이나 네. 해양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은 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외웠듯이 수리적 표현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위도와 경도. 위도와 경도를 사용해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여자분께 얘기한 것처럼 그쵸.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본인 집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뭐 나라나 아니면은 최소한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한 거대한 이제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경의도 방법이 아는 사람끼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즘 워낙 GPS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뭐 굿땡 어스나 이런 어플을 잘 이용하시면요, 뭐 경의도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경의도 값은 사실 정확하기 때문에 뭐 좁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러지만 일단 위치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경의도를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경의도를 얘기하면 당황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주느냐. 아까 제가 한 말 사실 거짓말은 없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 보세요. 저희 집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거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의도 값은 사실 가상의 값이지만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가상의 값입니다. 이상한 집
찾아가지 마시고요. 예, 저도 이제 가상의 값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정확한 표현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상황에 맞춰서 위치 네네. 표현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요거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생각 열기 이건 찾을 수 있겠죠? 뭐 학교에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산들이. 네. 산들이네 집 뭐 찾아가 보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 이제 약도가 있으니까요. 네네. 뭐 지도에 구성 요소 다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네네. 예, 출발할 수 있나요? 네,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랜드마크, 이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알 수 있는 랜드마크, 뭐 땡땡 상가, 네. 예, 아니면 네. 자, 땡땡 놀이터, 뭐 이렇게. 그쵸. 땡땡 예. 놀이터 아니면 뭐 빵집 이야기해도 되고요. 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땡땡 상가 있잖아. 거기 시장 그 뒤쪽 편이 우리 집이야. 이런 식으로 네네. 예, 해도 되고요. 네, 뭐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서 쭉 와. 앞으로 쭉 와서 공원을 지난 다음에 시장 지나서 그대로 오면 우리 집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네, 넓은 지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 직접 네. 한번 여기 빈칸에다가 네.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네네. 모두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번 시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네. 저희 위치, 우리나라 위치 분명히 네, 했으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 됩니까? 네. 지리적 위치로 표현하면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에 있고 끝에 있어. 네, 뭐. 태평양의 네. 서쪽에 접해 있다. 일본 마주보고 있어. 네. 중국 옆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네. 수리적 위치는요? 지리적 위치는요. 무조건 위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33도에서 43도, 동경 이쪽이죠. 124에서 132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 범위 안에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잘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